이때 제가 생각한 거는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안녕하세요, 수과장입니다. 제 영어 이름이 스티브여서 수과장이고요. 오늘은 고시텔 사업 이야기 두 번째 시간으로 고시텔을 시작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고 저만의 차별화 전략 중 일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 고시텔 사업 이야기는 스토리 형식으로 편하게 얘기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내용들을 쭉 풀어나가는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그냥 먼저 결론만 듣고 싶으실 텐데 사실 이게 처음에 스토리부터 자세히 말씀드려야 왜 이렇게 했고 어떻게 이런 차별화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으니 성격 급하신 분들은 재생 속도를 2배로 하던가 해서 그 답답함을 좀 달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고요. 저랑 와이프는 둘 다 맞벌이를 하면서 그동안 딱히 뚜렷한 목표 없이 나름 돈을 차곡차곡 모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투자의 붐이 일어났었을 때 저희도 뭔가를 하고 싶긴 했었는데 저희가 가진 돈으로는 서울이나 수도권 아파트에 도전하기는 돈이 부족했습니다. 물론 갭 투자할 만한 곳을 찾으면 할 수 있는 곳은 있었을 수는 있는데 당시 그때 주변 여건이 좀 안 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던 찰나에 마침 처가댁이 지방광역시이고 그 주변에는 고시촌이 엄청 크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고시텔과 원룸 건물만 거의 한 80개 정도 되는 빼곡히 즐비해 있는 곳이었는데 와이프하고 천한 말로는 예전부터 이 고시촌 주변이 학생들이 많았었고 이 중에서 잘 되는 건 엄청 잘 된다라고 늘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참에 우리도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와이프랑 상의하에 우선 질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래도 경험이 없다 보니 이미 풀 만실로 잘 되고 있는 고시텔을 그냥 넘겨서 받기만 하는 곳에만 눈이 쏠렸고 그런 것들 위주로 봤습니다. 아무리 대출을 받아도 부족한데도 어떻게 협상을 하고 추가 자금을 빌려서라도 무조건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봐놓았던 고시텔이 위치도 좋고 아무리 못해도 매출만 치더라도 한 1200, 300 정도는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거의 계속 만실이라는 그런 유명한 곳이었는데 그 주인이 이런 고시텔 건물만 3개를 가지고 있고 이제 더 이상 힘들어서 1개는 좀 처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처로 타이밍이 맞아서 어떻게든 저는 연끌을 내서 매수를 하려고 가계약을 걸었는데 본 계약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날 매도자가 가계약 파기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요 건물을 팔기 너무 아깝다라는 그런 생각에 계약 파기를 요청했었고 그때 정말 저는 어떻게든 이 건물을 살려고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저기만 사면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매출로 1,300만원 벌고 이런저런 비용 제외도 못해도 800만원은 그냥 벌 텐데 라는 그런 생각만 가득했죠. 하지만 파는 사람이 안 판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가계약으로 1,000만원을 걸었는데 매도자가 계약 파기를 하기 때문에 2천만원을 받아서 1,000만원을 어떨결에 이제 벌게 되었죠. 그 고시텔이 그 주변에 그나마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방도 많고 특별히 관리할 것도 없어서 너무 사고 싶었는데 이미 버스는 떠났죠. 그러고 나니까 다른 곳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기왕 고시텔 사업을 하기로 시작한 거 뭐라도 하고 싶어서 저는 그 주변에 그 80개 정도 되는 곳을 전부 조사해서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일본 주재원 생활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 갈 수는 없으니 일부 실제 가야지만 알 수 있는 것들은 와이프나 처남한테 부탁을 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확인하고 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제가 고시텔 살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고시텔은 일단 위치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방 크기였습니다. 방이 어느 정도 넓어야 되고 더럽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약간이라도 리모델링 한 곳을 사람들은 좋아하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건물 가격은 이전에 본 것보다는 싼 곳을 알아보고 거기를 내가 다 원하는 대로 뜯어 고쳐서 완전 새로운 공간을 만들었을 때 성공할 수 있을 곳만한 곳으로 생각해서 알아봤습니다. 일단 방은 나름 커야 되고 안에 화장실, 외창방은 기본이고 그래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권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발전된 곳을
선정했었습니다. 지금의 저희 건물은 처음에는 제가 아예 거들떠도 안 보는 곳이었는데, 왜냐하면 엄청 옛날식이고 촌스럽고 오래돼서 전혀 끌리지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저희 고시텔은 방 하나만큼은 원룸에 가까울 정도로 컸었습니다. 우선 뭐라도 하고자 마음을 먹었을 때 질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다른 곳하고 차별화를 할 수 있을까, 하루 종일 계속 고민했습니다. 물론 돈이 많았다면 돈으로 발라서 호텔처럼 만들어서 꾸며놓으면 그냥 게임 오버지만 저희는 그렇게 하지 못했죠. 이때 제가 생각한 거는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이미지 살피였습니다. 밝고 깨끗한 이미지를 주고 싶었습니다. 우선 건물 자체의 이미지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건물 전체는 페인트라도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꾸는 것이었고, 안에도 복도는 환한 LED에 도배는 밝은 색, 그리고 1층에는 방을 터서 3개를 터서 스터디 카페 공간을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적은 돈을 들여서 최대한 많이 뽑아먹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대충 살짝만 리모델링 해놓고 사람들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 사실 건물 외벽은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시텔 사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나 여기 살아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차별화는 다른 업체와의 제휴를 해서 여기 고시텔만 오면 이것만큼은 더 싸고 편리하게 해결이 된다라는 무엇인가 다른 곳에는 없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도시락 업체와의 제휴였는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매번 끼니를 대충 먹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은 이런 것들을 걱정을 했었고, 그렇다고 고시텔에 서울처럼 밥이나 라면을 해주자니 사람들이 잘 안 먹을 것 같기도 하고, 중요한 건 그만큼 저희도 이 고시텔에 매달려서 또 고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일단 이 고시텔에 사람이 정기적으로 노동을 해야 하는 것들은 최대한 줄이려고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각한 게 집밥같이 조미료 없는 도시락 업체와 제휴를 해서 우리 고시텔만 오면 이 도시락을 다소 싼 가격에 배달까지 해주고 특혜가 있다 라는 식의 아이디어를 생각했었고, 제 생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만큼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할까 말까라고 고민될 때는 과감히 실행하는 게 필요하고, 무엇인가 안 되는 문제들이 있을 때는 되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고민과 분석이 필요합니다. 어떻게든 되게끔 하려면 반드시 그 해결책은 나오기 마련이니까요. 이후의 영상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누르시고 알람 설정을 하시면 관련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